2024년 기준 한국은 경제적인 지표에서 일본을 월등히 앞서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차이는 외국인들에게도 놀랄만한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하죠. 고급 인력들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추세가 있으며 그 과정을 잘 알 수 있는 사연이 있네요. 과거 일본을 고집했던 외국인들이 이제는 그 마음을 바꿀 수밖에 없는 이유. 지금부터 내용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어 강사 알리체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강사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과거 일본에서 이탈리아어를 가르쳤던 경험도 가지고 있어요. 일본과 한국 두 나라에서 강사로서 겪은 다채로운 일들과 문화적 차이들, 학생들과의 소통에서 느낀 점들을 글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에서 강사로서 큰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처음 제가 이탈리아어 강사로서의 꿈을 품게 된 곳은 일본이었습니다. 사실 일본으로 떠날 당시만 해도 한국은 이탈리아어 시장이 너무 작았고 강사로서 자리 잡기에는 한계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에서도 일본은 한국보다 인구도 많고 경제적으로 더 활발하다는 이야기가 많았고 실제로도 이탈리아어 시장에서는 그 말이 정확히 들어맞는 상황이었죠. 일본에서는 이탈리아어에 대한 관심이 꽤 있었고 강사로서 성장할 기회가 충분히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죠. 물론 인구가 훨씬 많은 중국도 이탈리아어 수요가 있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으로 가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죠. 특히 여성 강사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일상적인 생활 환경이 낯설고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컸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중국행을 꺼리기도 했습니다. 반면 남자 선생님들은 중국으로 진출하는데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분들도 있었지만 저로서는 중국을 택하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언어뿐만 아니라 생활의 방식과 문화 차이가 심해 일상적인 갈등 상황을 마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당시에 한국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도 있는데요. 당시 한국은 이탈리아어 학습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죠. 애초에 일자리가 한정적이었기에 준비하지 않았어요. 인구가 비교적 적은 한국에서는 자연스럽게 이탈리아어에 대한 관심도 적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선택한 곳이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처음 일본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정말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으로 다가왔어요. 이탈리아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와 모습은 물론이고 유럽의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독특한 감성이 있었죠. 일본은 건물의 크기나 거리의 배치, 가구의 형태까지 모든 것들이 작고 아담하게 만들어져 있었고 마치 정교하게 조각된 작은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작은 방과 사무 공간들, 아기자기한 인테리어를 보면서 일본만의 특별한 공간감이 있음을 매 순간 실감할 수 있었죠. 제가 머무르던 숙소는 물론 근무하는 학원의 사무실, 심지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실까지도 일본 특유의 느낌이 풍겼습니다. 벽면 하나하나에 장식된 작은 그림들, 좁지만 알차게 꾸며진 책상 배치와 선반, 어디든 아담한 느낌을 잃지 않은 것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모든 것이 정말 신선하고 흥미로운 경험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아쉬움과 불편함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일본이 추구하는 작고 밀집된 공간에 머무는 것이 점차 답답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예를 들어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대중교통에서도 이런 작은 공간이 불편함을 느끼게 했는데요. 특히 버스를 탈 때마다 느낀 것이 의자가 유난히 작고 앞좌석과의 간격이 좁아 다리를 펼 수 없다는 점이었어요. 저와 같은 여성도 답답하게 느끼는데 키가 큰 남자 선생님들은 아예 앉기를 포기하고 서서 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좁은 좌석에 앉아야 하거나 자주 문과 가까운 곳에 서서 이동해야 하던 날들은 일본 생활의 한 부분이었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일본의 독특한 공간 활용 방식이 장점이자 단점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생활적인 불편함은 작은 부분에 불과했지만 사실 많은 이탈리아어 강사들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탈리아는 열정적인 나라예요. 사람들은 활기차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떠들며 하루를 보내는 걸 즐깁니다. 거기에는 일상의 스트레스와 무거운 분위기를 잠시나마 잊고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자유가 있죠. 복잡한 생각이나 걱정은 잠시 잊고 함께 즐기는 순간에 몰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어요. 일본도 대도시가 많고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는 나라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도쿄의 네온사인과 거리마다 넘쳐나는 가게들, 밤늦게까지 활기찬 분위기를 자랑하는 곳도 많죠. 하지만 일본에서 느낀 분위기는 그와 동시에 묘한 답답함이 섞여 있었어요.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항상 있었고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비칠지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는 듯했어요. 예를 들어 레스토랑에서 조금이라도 크게 웃거나 장난을 치면
주위에서 시선이 느껴졌어요. 조심성이 없다고 느껴질 때면 사람들의 눈빛이 곧바로 날카로워졌고 거리나 지하철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항상 조심해야 했어요. 말 그대로 자유롭게 행동하려고 마음을 놓기 어려웠죠. 일본은 대도시가 가진 다양한 매력을 갖추고는 있지만 이탈리아와 달리 어디에나 암묵적인 규칙들이 존재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탈리아 사람에게는 그 규칙이 꽤나 폐쇄적이라고 느껴졌어요. 결국 이런 답답함은 단순한 공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본 특유의 예의와 사회적 규범 속에서 느끼는 압박감이 더 크게 다가온 것이었죠. 이러한 압박감을 이겨내지 못한 선생님들 중에는 결국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게 된 분들도 계셨어요. 일본에서 쌓인 스트레스와 지속적인 긴장감이 쌓이면서 심리적으로 힘들어졌고 주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채 점점 지쳐갔죠. 어떤 선생님은 그동안 억눌러왔던 답답함을 풀기 위해 술을 마시고는 일본의 엄격한 분위기를 벗어 던져보려는 듯이 술집이나 길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어요. 자유롭게 떠들고 마음 편히 웃으며 살아온 유럽에서의 생활과는 정반대의 환경 속에서 우리 모두가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끼리 모일 때면 아시아 문화권은 원래 이렇게 답답하고 억제된 걸까? 달라도 너무 다른데 왜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가 불편한 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지? 라는 의문이 생기곤 했어요. 문화의 차이인 것을 알면서도 일상에서 누적된 불만들이 그 의문을 더 키우는 듯했죠. 또한 작은 부분에서도 불편함이 쌓여갔는데요. 예를 들면 음식의 양이 늘 적게 나온다는 점도 불만이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식사 때면 푸짐한 양과 함께 자유롭게 느긋하게 즐길 수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그 부분이 아쉬웠죠. 심지어 식당에 가면 편하게 등을 기대고 앉을 만한 의자가 아닌 등받이 없는 좁은 의자에 허리를 구부리고 앉아야 하는 것도 점차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소소한 불만들이 점점 쌓여가다 보니 결국 일본의 사회적 분위기와 생활 방식이 맞지 않아서 일본을 떠나는 선생님도 생겨났어요. 새로운 환경에서의 설렘이 어느새 불편함과 불만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었죠. 그래도 비교적 저는 일본 생활에 잘 적응한 편이었어요. 물론 완전히 마음에 들거나 완벽히 적응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타지에서 살아간다는 건 본래 힘든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이런 감정을 일본 생활의 작은 불편함 탓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작은 불편을 참는 법을 가르치고 사소한 문제에 불평하는 건 어른답지 못하다고 여겨 애써 감정을 다스리며 참아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저를 고민에 빠뜨렸던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연봉에 대한 부분이었죠. 이상하게도 일본에서는 매년 연봉을 갱신하고 있었지만 급여 자체는 전혀 오르지 않았어요. 매년마다 이번 한 해 고생했다는 인사와 함께 교통비 지급 상한을 조금씩 늘려주겠다거나 숙소 월세 일부를 지원해주겠다는 제안이 추가되기는 했지만 이런 복지 혜택은 실질적인 소득 증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게다가 매년 추가되는 지원금의 규모조차 매우 작았고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수준이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일본의 생활비가 점점 오르기 시작했는데 급여는 이런 물가 변동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2017년에 처음 일본에 왔을 때에 비해 2022년에 받은 실질 급여는 오히려 작아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무리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는다고 해도 결국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죠. 일본에서 이탈리아어를 가르치며 이탈리아 문화에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은 정말 즐거웠어요. 학생들이 열심히 이탈리아어를 배우며 이탈리아 문화와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게도 큰 보람과 만족감이 있었죠. 마치 이국에서 이탈리아를 알리고 소통하는 교량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자부심을 느끼곤 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돈 문제가 점점 더 큰 부담이 되어갔습니다. 매년 오르지 않는 급여에 물가는 끊임없이 오르고 실질적인 생활비 충당조차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더는 버티기 힘들다고 느꼈죠. 이렇게 금전적 어려움에 고민하던 중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한 동료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는데요. 그 선생님은 일본을 떠나 지금 한국에서 이탈리아어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학원의 수강생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탈리아어를 가르칠 선생님이 더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한국으로 와서 함께 강의를 해보는 건 어떻겠느냐며 제안해 주셨어요. 예상치 못한 기회였지만 한편으로는 힘들면서도 이미 적응을 끝낸 일본에서의 생활을 접고 또 다른 나라로 가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죠. 일본을 떠났던 선생님은 한국에서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며 일단 한국으로 와서 직접 확인해 보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그 말만을 믿고 떠나는 것이 망설여지긴 했지만
더 나은 환경을 찾아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국으로 오게 되었고 그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원을 둘러보러 갔죠. 학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일본의 좁고 답답한 교실과는 완전히 다른 넓고 개방적인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세련되고 깔끔한 인테리어와 함께 학 내부 분위기가 너무도 쾌적했습니다.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들어온 듯한 느낌이랄까요? 일본의 비좁은 교실이 아니라 학생과 선생 모두가 편안하게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놀라운 환경을 보면서 학원 측과 대화하다가 어쩌다 보니 면접 자리까지 마련되었죠. 면접 과정에서 화려한 인테리어에 반해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임했어요. 한국에서는 최근 제2외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이탈리아어를 배우려는 학생도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들 사이에서도 외국어 공부가 활발해지면서 이탈리아어 교사 수요도 증가하는 중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면접관들은 급여 조건과 복지 수준도 강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슬며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다 학원 측에서 저희 일본 근무 상황에 대한 질문이 나오더군요. 현재 일본에서 받고 있는 급여에 대해 묻길래 저는 솔직히 일본에서 18만 엔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학원 측에서 깜짝 놀라더군요.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받을 만큼요. 저는 곧바로 아니요.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고 경력도 5년이나 됩니다라고 대답했죠. 이 말을 듣고 한국 학원 측은 왜 이렇게 적은 급여를 받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쳐다보았어요. 그리고는 이탈리아어 강사의 수요가 늘어난 만큼 좋은 대우를 보장하고자 한다며 일본에서 받고 있는 급여의 1.5배로 맞춰줄 수 있다고 제안하더군요. 그 순간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마음 같아서는 당장 직장을 옮기고 싶었지만 일단은 침착해져 봤습니다. 한국에서 이직을 결정하기 전 급여가 1.5배로 높아진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이게 실질적인 실익이 얼마나 클지 고민해보기로 했어요. 한국과 일본의 물가 차이도 고려해야 했으니까요. 만약 생활비가 더 많이 든다면 급여 인상이 큰 의미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한국에서의 생활비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조사해 보았습니다. 먼저 한국에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비용을 살펴보았는데 표면적으로는 일본보다 다소 비싸 보이기도 했어요. 다만 한국에서는 1인분 기준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럽인들, 특히 저와 같은 사람들은 일본에서는 보통 1.5인분이나 2인분을 주문해야만 적당히 배가 차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국의 1인분 가격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더 든든하게 그리고 저렴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무척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생활필수품 가격도 비교해보니 일본과 큰 차이가 없었어요. 물가가 비슷하다면 한국에서 더 높은 급여를 받는 게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무엇보다 가장 놀라웠던 건 교통비였어요. 한국에서는 기본 대중교통 요금이 일본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버스나 지하철을 자주 이용할 경우 교통비 지출이 상당히 컸지만 한국에서는 이를 훨씬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교통비만으로도 월급의 실질적인 가치가 크게 높아질 것 같았죠. 다음으로 주거비를 확인해 봤는데 이 부분에서 정말 큰 차이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월 18만 엔의 급여 중 10만 엔을 주거비로 쓰고 있었고 여기에 관리비와 기타 유지비용도 꽤나 들어갔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일본의 절반 수준의 비용만으로도 훨씬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어드니 금전적으로도 훨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한국의 사회 분위기 또한 일본과는 상당히 달랐다는 것도 놀라웠는데요. 일본에서는 비교적 억눌린 분위기가 많았고 작은 실수나 행동 하나도 남들의 시선을 끌기 쉬워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동료들이 일본에서는 쉽게 스트레스를 받곤 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럴 걱정이 없다는 사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자유롭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이 무척 잘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태원 같은 곳에서는 다양한 음식과 문화가 어우러져 있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자유롭게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동네 번화가에 가면 음식점이나 카페들이 잘 되어 있어 간단하게 여가를 즐기기에도 좋은 환경이었다는 거죠. 한국도 질서와 규범이 철저한 사회이긴 하지만 일본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고 개방적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나 자신을 더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줄어들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근무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직을 결심했어요.
오랜 일본 생활을 뒤로하고 한국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일하게 된다는 생각에 기대도 컸지만 두려움도 따랐죠. 아무래도 익숙한 곳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이왕 선택한 길이니 새로운 경험을 하며 배울 각오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눈 녹듯 사라져버렸어요. 새로운 문화와 시스템을 접하는 순간 한국 생활이 생각보다 훨씬 편리하고 흥미롭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공항에서부터 숙소까지의 이동도 동네를 돌아다니는 것처럼 간단했고 집 주변의 편의 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일상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에서의 첫인상이 너무나도 좋았던 거죠. 특히 한국에서는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도 넓고 쾌적한 주거 공간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매달 고가의 임대료를 지불하면서도 좁고 답답한 공간에 머물러야 했지만 한국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넓고 편안한 공간을 합리적인 가격에 빌릴 수 있었다는 건 정말 최고였어요. 덕분에 생활에서 오는 여유도 생기고 매일을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죠. 몇 달을 지내며 일하다 보니 가장 놀라웠던 점은 모을 수 있는 돈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이었어요. 일본에서 받았던 급여는 대부분 주거비와 생활비로 사라졌지만 한국에서는 생활비와 교통비가 합리적인 덕분에 저축이 가능해졌습니다. 일본에서 늘 빠듯하게 지내야 했던 것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실질적인 금전적 여유를 느끼게 되니 마음의 여유도 함께 찾아온 기분이었어요. 또한 한국에서는 저를 단순한 외국어 강사가 아닌 이탈리아어 선생님으로서 존중해주는 분위기라는 점이 큰 장점이었어요. 학생들도 수업에 진지하게 임하고 제 의견을 중요하게 여겨주는 학원 관계자들의 배려 덕분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죠. 이렇듯 제게도 한국의 교육 현장은 더욱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주었습니다. 결국 진작에 이곳으로 올 걸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국에서 누리는 안정적인 생활과 여유, 그리고 존중받는 직업 환경을 생각하니 미리 한국을 알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쉬움도 들었어요. 이렇듯 한국을 만나게 된 건 제게 정말 큰 행운이었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던 일본을 떠나 한국에 오기로 한 결정도 지금 생각하면 참 잘한 일이었죠. 현재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은 일본보다 1인당 구매력에서 20% 이상 앞서 있어요. 이런 경제적 여유가 전체적인 수치로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20%라는 차이는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모을 수 있는 돈의 차이를 몇 배로 만들어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누리며 한국을 주저없이 추천하고 싶어요. 만약 일본을 고민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살짝 접고 한국을 선택해보세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감사합니다.